동아랑 동시랑. 네, 김성자, 이지영이 엮어나가는 동아랑 동시랑입니다. 이곳은 열린방송, 시민이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저는 동시를 맡고 있는 이지영, 동아를 맡고 있는 김정자입니다. 네, 저희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팀으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7월이에요. 네, 6월이 작은 여름이었다면 7월은 좀 더 큰 느낌이 드는 여름 같은데 크건 작건 여름은 덥다는 것. 그리고 이런 날에는 또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쁘게 보내고 계시죠? 네,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죠. 먼저 더위에 지친 나도 챙기고 네. 가족 등 주변도 챙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데 이제 바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아직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 같아요. 와, 네. 그래서 물론 너무 무리하면 지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네, 무료한 일상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7월은 조금 여유롭게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자, 7월에 제가 만나는 동시집은요. 상상에서 출판된 안도현 시인의 동시집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저도 가끔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누구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일까 하는 그런 존재의 근원, 그런 근원을 찾는 마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고민에 빠져봤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나는 누구일까를 묻는다는 것은 내 존재를 한 번 더 돌아보며 잘 살아가고 있나? 돌아보는 자아 성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전해져서 저는 이런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동시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동시집은 안도현 시, 이동근 그림으로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는 염소 오빠로 12편의 동시가 실려 있고요. 2부는 산토끼가 마당에 들어온 날로 11편이, 그리고 3부는 똘감나무로 10편, 마지막 4부는 물고로 11편의 동시가 실려 있습니다. 자, 제가 늘 묻는 질문인데요. 오늘은 어떤 제목이 와닿았나요? 물고라고 하는 것은 네네. 눈에 물을 대주는 곳? 맞아요. 네, 즉 물이 드나드는 곳을 말하는 거죠. 네. 이 단어가 무척 와닿습니다. 아, 좋아요. 저도 그 단어를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동시 속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네. 첫 동시는 고라니 한 마리가 뛰어가면 이라는 동시인데요. 들어보세요. 고라니 한 마리가 뛰어가면 안도현. 고라니 한 마리가 뛰어가면 고라니 발바닥만큼 발딱 낙엽들이 일어나고 고라니 주둥이 같은 돌멩이들이 비탈로 굴러가고 비탈 아래 꾸지뽕 나무가 날름 잎을 내밀고 고라니는 뽕잎을 뜯어먹다가 이마로 나무를 들이받고 그러면 가지 끝에 앉았던 어치가 건너편 콩밭으로 날아가고 고라니는 어치 울음소리 따라 냅다 달리고 콩밭, 콩잎들, 살갗에 솜털이 숭숭 돋고 고라니 앞다리의 털이 더 붉어지고 송곳니는 길쭉해지고 엉덩이는 동그래지고 그때 목이 마른 고라니가 골짜기 쪽을 바라보면 산속에 혼자 사는 웅덩이가 고라니더러 물을 먹으라고 밤새 수면에 깔려있던 어둠을 걷어내네. 네, 이런 동시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읽어볼 건데요. 그 안도현 시인의 동시집은 동시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동시집에서는 고라니라는 시가 몇 번 나오거든요. 네. 고라니 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네. 오래전에 전주천 상류에서 네. 놀고 있는 고라니를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비 오는 날에 평화의 전당 근처에서 아기 고라니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오. 또 이제 그 녀석이 제
뒷걸음 소리에 놀라가지고 얼른 도망을 가는데 얼핏 볼 때는 토끼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동시를 계속 읽다 보니까 수채화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풍경이 연이어 그려지고 고라니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낙엽, 돌멩이, 꾸지뽕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려졌어요. 그리고 어치가 날아가고 고라니는 점점 자라나고 그리고 웅덩이조차도 고라니에게 물을 먹으라고 어둠을 걷어내고 이걸 보면서 약간 평온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누구도 다치지 않고 유쾌하게 자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좀 그린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번에는 1부에서 두 번째 동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팽나무라는 동시인데요. 여기서 이제 팽나무가 50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50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네. 네. 팽나무 안도연. 땅 속의 씨를 뿌리로 뽑아 올려서 가지 끝에 감아 두었다가 햇볕에 말려서 늦은 봄에 노란 꽃으로 술을 놓아서 실타래에 감긴 실이 너무 바삭해지면 장마철에 분무기로 비를 뿜었다가 다시 꺼내 말려서 둥그런 초록 열매들이 까매질 때까지 옷감을 짠 다음에 개켜서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겉으로 삐죽 나온 가지는 다리미로 다려서 구겨진 잎사귀는 반듯하게 인두로 다려서 팽나무는 500년 동안 일해서 만든 그늘을 펼쳐놓았습니다. 네. 와우. 서정적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섬세함으로 지켜낸 팽나무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땅 속의 실을 가지고 햇볕에 말리고 수르를 놓고 분무기로 뿜고 그리고 다시 말려서 옷감을 짜고 개키고 다리고 그런 후에 500년 일한 그 그늘을 펼쳐놓았다라고 했는데 좀 웅장하잖아요. 500년이라고 하면요. 네, 근데 너무 거창하진 않고 섬세하게 단계를 밟으면서 정성을 들인 느낌이 좀 들어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표현이 정말 섬세합니다. 네. 저는 팽나무가 꼭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저도 그림처럼 그려지는 팽나무, 그 웅장한 팽나무가 느껴졌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1부에서 하나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에는 찔레꽃, 밭에는 감자꽃이라는 동시인데요. 감자꽃, 찔레꽃 다 졌죠. 좋죠. 네. 그렇지만 동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도 긴 동시지만 들어보세요. 네. 네. 산에는 찔레꽃, 밭에는 감자꽃. 안도연. 산에는 찔레꽃, 밭에는 감자꽃. 먼 산 뻐꾸기 울고 앞들 개구리 울고 조팝나무 꽃 지기 전에 참깨 심고 감자를 캐고 나면 메주콩을 심고 발행이 뽑은 다음에는 강아지풀 뽑고 강아지풀 뽑은 다음에는 개비름 꼽고 기린초 끝에는 붉은 전모시나비 붙고 익모초 끝에는 호랑나비 붙고 낮에는 상추쌈 잎 터졌다. 저녁에는 호박잎쌈 볼 터질라. 소나기는 대야에 받아 걸레 헹구고 가랑비는 어깨에 받아 더위 식히고 닭장에는 닭똥이 소보록하게 헛간에는 박쥐똥이 까무레하게 비탈진 밭둑에 메밀꽃 무리무리 뒷마당 텃밭에 부추꽃 오송오송 철교 건넌 기차는 목을 빼고 울고 대돌 아래 여치는 목이 쉬어 울고 툇마루 펴고 밥 먹을 일 줄었다. 풀무치 허리 접는 일 늘었다. 마늘을 묻고 나서 이불 속에 묻는 말. 산 아래 북나무 잎 붓고 산 속에 산초 열매 검다. 쑥부쟁이 꽃 따서 우려 기침을 잡자. 발음이 안 되네요. 산국꽃 모아 말려 베개 속에 넣자. 무말랭이 널어놓은 햇볕처럼 가지런하니 콩깍지에 빈방에 든 그늘처럼 서늘하니 마당에는 설핏 사랑눈 꿈속에는 언뜻 살구꽃 이런 동시입니다. 정말 깁니다. 네, 제가 발음이 좀 안 되네요.
네. 이 동시에는 좀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데려와서 흥겹게 주고받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동시인데요. 철교 건넌 기차가 목을 빼고 온다. 대돌 아래 여치가 목이 쉬어 온다. 그리고 텐마루 펴고 밥 먹을 일이 줄었다. 풀무치는 허리 접는 일이 늘었다.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장구 치는 것처럼. 자, 어떠셨어요? 네, 이 산에는 진달래꽃, 밭에는 감잣꽃. 네. 시 한편에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음. 다 들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연이어서 그런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 같은 것도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이제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시들을 읽다 보니까 오늘 이 노래가 생각이 났거든요. 예민이 부르는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블립새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대 노을빛에 머리 곱게 물들면 예쁜 꽃모자 씌워주고파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노을이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 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블립새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의 노을빛 새머리 곱게 물들며 예쁜 꽃모자 씌워주고파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네, 예민이 부르는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번 동시는 2부 산토끼가 마당에 들어온 날에서 골라봤는데요. 먼저 빙벽 등반이라는 동시입니다. 여름이라 그냥 얼음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질 것 같은데요. 빙벽 어떤 것일까요? 빙벽이라고 하면 네네, 얼음벽이잖아요. 맞아요. 겨울 스포츠로 네. 즐기는 빙벽 타기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가 빙벽 하면 그런 걸 떠올리는데 과연 그 빙벽일까? 네? 들어보시죠. 진짜요? 네, 들어보세요. 빙벽 등반 안도연. 초록 헬멧을 쓰고 로프를 걸고 빙벽을 오릅니다. 한 손 뻗고 한 발 올리고 발목에 힘을 주면 허벅지가 굵어집니다. 가끔 쉬면서 젖은 눈알 한 번 굴리고 한 발자국 위로 올라갑니다. 청개구리가 유리창을 타고 올라갑니다. 자, 동시에서 봤듯이 여기에 나오는 빙벽은 유리창입니다. 유리창. 그리고 청개구리가 그것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초록 헬멧을 썼다는 표현, 그리고 로프를 잡았다는 표현이 너무 재밌었는데요. 정자님은 뭐가 재밌으셨어요? 청개구리가 주인공이라는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죠. 네, 허벅지가 굵어진다는 표현도 재밌고 네. 젖은 눈알 굴린다는 표현도 저는 무척 재밌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들이 정말 재밌었어요. 예, 유리 빙벽 오르는 청개구리 힘내!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화이팅! 네. 이번에는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목도리라는 동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목도리, 안도연. 누군가 길가에 누워 있었다. 아버지가 차를 세웠다. 몽실몽실한 긴 꼬리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족제비라고 했다.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인 거라고. 아주 먼 옛날에는 족제비를 잡아 털가죽을 팔았다고. 털가죽으로 노란 목도리를 만들어 팔던 때도 있었다고. 족제비는 일어날 생각이 없었다.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목도리. 피가 묻은 목도리가 작은 입을 오물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고 물었다. 엄마는 어서 가자고, 흉측한 걸 왜 보느냐고 손을 내저었다. 햇살이 콧수염을 하나하나 매만지고 있었다. 앞발과 뒷발을 끌어모으고 족제비는 누워 있었다. 저 뒷발로 땅을 짚고 서서 앞발을 들고 먼 데를 보다가 하루에도 몇 차례 늘어지게 하품을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풀숲의 쥐와 풀잎 끝의 여치와 돌무더기 아래 뱀과 돌다미의 새를 낚아챘을 것이다. 산머루 같은 까만 눈으로 산머루를 바라보다가 지금은 길가에 누워있는 족제비, 아스팔트의 목을 감싸고 있는 목도리. 네, 이 동시를 보면 족제비가 로드킬 당한 모습을 보고 지은 동시 같아요. 네,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목도리라는 표현과 그리고 족제비의 일상을 상상해보는 장면들. 그리고 저는 유난히 좀 이 부분이 가슴이 아팠는데요. 산머루 같은 까만 눈으로 산머루를 바라보다가 길가에 누워있는 족제비라고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년에 아스팔트의 목을 감싸고 있는 목도리라고 했는데요. 죽어서도 무언가의 목을 감싸준 그러는 것, 이걸 좀 표현한 시인의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그러게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네.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족제비의 삶을 상상해보는 시인의 마음도 네. 무척 슬픕니다. 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약간 슬픔을 걷어내고 고라니 의자라는 동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고라니가 나왔잖아요. 네. 네, 고라니 의자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들어보세요. 고라니 의자 안도연. 고라니가 사는 숲속 서쪽 언덕에 고라니가 앉았다 가는 의자가 있다. 고라니가 저녁마다 해 지는 것을 보려고 엉덩이 대고 앉았다 가는 의자. 밤에는 우두커니 혼자 서서 잠드는 의자. 겨울밤 고라니 대신
눈발이 한 번씩 앉았다가는 모서리에 고라니 털이 붙어 있는 고요한 고라니 의자가 있다. 네, 고라니가 해지는 것도 보고 가는 의자, 우두커니 혼자 서서 잠드는 의자, 그리고 고라니가 없을 때는 눈발도 한 번씩 앉았다 가는 의자, 그리고 모서리에 고라니가 표시를 해두었나 봐요. 고라니 털이 붙어있는 고라니 의자. 근데 저도 시를 쓰지만 시인들 감성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사물에도 좀 생명을 입히고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재주. 그래서 좀 아득한 옛 기억처럼 따뜻해지는 우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또 동시를 읽으면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라니처럼 네. 숲의 모든 동물들이 그 자리를 앉았다 가거나 네. 쉬다 가겠죠. 네, 맞아요. 편안하게. 네, 참 따뜻한 동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제가 다른 동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부의 똘감나무에 나오는 동시 좀 골라봤는데요. 리모델링이라는 동시예요. 네, 리모델링 좋긴 하죠. 근데 여기는 그 리모델링이 까치집에 관한 동시거든요. 예전에 까치집에 관한 동시를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네, 맞아요. 네, 이 동시는 어떤지 한번 보세요. 리모델링 안도연. 느티나무 위태로운 줄기 끝이다. 비어있던 까치 둥지에 까치 부부가 날아와서 집을 고친다. 나뭇가지 하나씩 물고 와 얹어놓고 한참 상의하다가 또 한참 생각하고 바람이 거칠어지는 날을 기다렸다가 마른 풀잎을 엮어 벽을 막을 것이다. 넘어진 기둥이 일어서고 허물어진 석가래가 반듯해지고 뒤틀어진 울타리가 튼튼해지고 설계 도면도 없이 크레인도 없이 한 달 넘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다. 하늘이 보이는 쪽창을 달고 초록 벽지를 바르고 까치 부부의 입주가 시작된 날 9층 아파트를 세우기에 마을에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 네, 마지막 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나뭇가지를 하나씩 물고 와서 상의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하늘이 보이는 쪽에 창을 달고 초록 벽지를 또 발랐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곧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느티나무가 과연 무사할까요? 아, 정말 한 달 동안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네, 재개발이 되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네, 무사하기가 힘들겠죠, 아마?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좀 까치집의 이야기지만 저는 이 동시를 읽으면서 무허가 건물들, 판자촌, 재개발 지역 이런 분들도 좀 떠올랐습니다. 아, 괘씸한 재개발. 네. 자, 이번에도 동시 하나 짧은 거 읽어볼게요. 어버이날이라는 동시인데요. 어버이날 안도연. 밤늦게 감자탕 식당에서 일하다가 수도꼭지에 깜빡 잊고 걸어놓고 온 엄마의 젖은 두 손. 오늘은 내가 구하러 갈게. 엄마 손처럼 카네이션도 빨개졌네. 이 동시는 네, 제가 4부에 소개해드릴 동시와도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엄마의 빨개진 젖은 두 손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기특합니다. 그리고 추위에 웅크린 손을 카네이션에 비유한 것도 뭉클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짙은이 부릅니다. 사라져가는 것들. 한때 나를 사랑했던 것들과 한때 나를 지켜주던 눈빛이 한때 나를 덮여주던 온기와 한때 나를 보살피던 그 시비 사라져가는 것들이 되어 무너져가는 꿈들이 되어 흩어져가는 우주의 저 먼지들처럼 다시
만날 수가 없다네. 한때 나를 감싸주던 공기와 한때 나를 웃게 하던 웃음이 한때 나름 절실했던 마음과 한때 나름 소중했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이 되어 무너져가는 꿈들이 되어 흩어져가는 우주의 저 먼지들처럼 다시 만날 수가 없다네. 사라져가는 것들이 되어 무너져가는 꿈들이 되어 흩어져가는 우리의 발자취를 기억하네. 한때 나를 사랑했던 것들과 한때 나를 지켜주던 눈빛과 한때 나를 덮여주던 온기와 한때 나를 보살피던 그 집이 사라져가는 것들이 되어 무너져가는 꿈들이 되어 흩어져가는 우리들의 저 아픔들마저 희미하게 사라져 가기. 네, 짙은이 부르는 사라져가는 것들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듣고 있으니까 여러 생각이 스치네요. 화이팅입니다. 네, 이번 동시는 4부 물고에 나오는 동시를 소개할게요. 좋습니다. 네, 좋은 동시라는 동시인데요. 좋은 동시는 어떤 동시일까요? 글쎄요. 전 지금 듣고 있는 동시들도 다 좋은데요. 네, 동시 자체는 어떤 거래도 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음에 와 닿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좋아요. 네, 들어보긴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도현 시인의 좋은 동시를 부제가 붙었는데 장철문의 쥐가 달걀 옮기는 시를 읽고라고 돼 있어요. 잠깐만요, 네. 지영님. 쥐가 달걀을 옮긴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 쥐가 달걀 옮기는 시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안도현 시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쥐가 달걀 옮기는 시. 장철문. 달걀이 슬금슬금 가는 줄 알았다. 밑에 쥐가 누워서 네 발로 보듬고 있었다. 슬금슬금 등을 밀면 달걀이 갔다. 달걀 옮기는데 정신이 팔려서 나한테 들킨 줄도 몰랐다. 입이 딱 벌어져서 도둑이야! 소리 지르지도 못했다. 나를 한번 힐끔 봤는데 가만히 누워있다가 그냥 다시 달걀을 옮겼다. 아는 게 참 둥글고 희고 컸다. 떨어뜨리지 마. 떨어뜨리지만 말고 가. 딱 오늘 하루만이야. 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좋은 동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동시 안도현. 장철문의 쥐가 달걀 옮기는 시를 읽고. 우와, 이 동시 진짜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틀린 데가 많은걸. 선생님이 이렇게 지적하자 이것 좀 봐요. 쥐가 누워서 네 발로 달걀을 보듬고 있다고 하네요. 에이, 쥐가 달걀을 보듬는다는 건 이건 억지고 거짓말이지.
달걀이 슬금슬금 기어간다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걸 봤으니 이렇게 쓴 거죠. 기가 막히는데요, 정말. 쥐한테 달걀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해요. 정말 웃기잖아요. 도대체 넌 이 동시가 뭐가 좋다는 거니?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마음속으로 오면 그거 대박이죠. 달걀 훔쳐가는 도둑쥐. 이놈 봤으면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쥐를 잡긴 왜 잡아요? 말하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선생님 못 알아들으시네 진짜. 이런 동시인데요. 두 동시를 같이 연달아 이어서 들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저 혹시 정자님도 쥐가 달걀을 훔쳐가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아,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저는 쥐는 싫어하지만 상상은 귀엽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네, 아마도 장철문 시인께서는 쥐가 달걀 훔치는 것을 직접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표현이 이런 그 글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직접 보고 써야 이렇게 섬세하게 아, 네, 나오겠죠? 정말 천재들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동시입니다. 엄마가 있다 라는 동시인데요. 이 동시를 들으면 좀 마음이 먹먹합니다. 네, 들어보세요. 엄마가 있다. 안도연. 바람을 붙잡아야 한다. 아주 멀리까지 가서 살아야 한다. 꽃대 끝에 맺힌 꽃씨를 최대한 위로 밀어 올리면서 납작하게 땅에 엎드린 민들레. 그 하얗고 작은 꽃씨에게도 엄마가 있다. 나는 괜찮다. 어서 먹거라. 새끼들 불러 먼저 밥 먹이면서 배가 고프면 하품 몇 번 하고 가만히 앉아 새끼들 바라보는 고양이. 제일 나중에야 남은 먹이 가까이 다가가는 엄마가 있다. 알타가 축 늘어진 새끼를 등에 업고 보름 넘게 등에 업고 수면 위로 떠받쳐 올리는 죽은 새끼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우는 돌고래에 엄마가 있다. 북극에 사는 부리가 큰 펠리컨. 부리 밑 주머니에 먹이를 저장했다가 추운 겨울에 새끼들에게 먹이는 펠리컨. 봄이 오기 전에 먹이가 떨어지면 자기 가슴살을 찢어 새끼들에게 먹인다는 펠리컨.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새끼를 살리기 위해 핏줄을 터뜨려 핏물을 입에 넣어준다는 엄마가 있다. 외할머니 돌아가신 뒤에 그동안 뭘 그리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다고 엄마 용서해달라고 장례식장에서 애처럼 펑펑 울던 엄마에게도 엄마가 있다. 이런 동시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어디서든 엄마가 있죠. 네네. 기쁨이나 슬픔이나 모든 감정 뒤에 먹먹한 그 이름 엄마. 맞아요. 그 엄마라는 이름을 들으면 모두가 자기만의 그 엄마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애잔하고 안쓰럽고 먹먹한 그런 엄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엄마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며 저는 오늘 안도연 시인의 동시집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를 들고 나와 함께하였는데요. 마음의 동시가 많이 들어오셨을까요? 네. 저는 이 동시집을 읽으면서 역시 안도연 시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점점 여름이 깊어지면 더위가 기승을 부릴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좀 예민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날 조용히 동시 한 서너 편씩 소리내 읽어보시면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것으로 동시를 마치고 다음에도 네, 좋은 동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이 전하는 동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자가 전하는 동화가 기다리고 있으니 채널을 고정하시고 그리고 동화의 세상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말했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 언젠가는 너에게 돌아온단다. 주먹으로 아프게 하면 그것 또한 너에게 돌아오지.
이겼다고 기뻐하거나 졌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단다. 비 맞을까 두려워 너의 길을 멈추지 마. 너에게는 커다란 우산이 있잖니? 떨어질까 두려워 너의 꿈을 접지는 마. 너에게는 커다란 날개가 있으니까. 힘이 들면 가만히 손을 내밀어 보렴.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단다.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아이란다. 엄마, 저도 엄마가 너무 소중해요. 저와 약속해 줄래요? 언제까지나 저를 지켜봐 주겠다고. 사랑해요, 엄마. 안녕하세요. 동화랑 동시랑의 동화를 맡고 있는 김정자입니다. 더운 날이 점점 많아지는 지금 시간들인데요. 앞서 읽어드린 글은 김윤정 선생님이 쓰신 엄마의 사랑입니다. 어떤 말이나 표현이 필요 없는 읽음 그대로, 보는 그대로 샤르륵 마음에 와 닿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내 아이에게 해주었던 말들인 것 같은데 지영님은 네. 어떤 말로 아이들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셨을까요? 네. 아이들은 아니고 아이에게? 네. 하나씩은요. 네. 저는 아이에게 나는 네가 무엇을 하든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와. 그리고 엄마는 늘 너의 등 뒤에 서 있을게 라고 말을 자주 하거든요. 네. 너무 멋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듣기만 해도 좋음. 네. 좋음?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그래서 오늘 들려줄 사랑이란 더위를 사냥해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싹쓰리가 부릅니다. 다시 여기 바닷가. Yeah. Woo. Yeah, yeah, yeah. Sax in the house. Come on. Stop. 3, 2, 1. Woo. 다시 또 설레요. 이렇게 너를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공기가 다시는 널볼 순 없을 거라고 추억일 뿐이란 서랍 속에 꼭 넣어뒀는데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모래 위 펴펴펴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도 못 지워.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시간의 강을 건너 또 맞닿은 너와 나 소중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해줘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여기 오셔서 그림동화책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소개할 그림동화책 이야기는 장수탕 선녀님입니다. 장수탕 선녀님은 백희나 선생님 글을 도서출판 책 읽는 곰에서 만들었고요. 그림은 직접 만든 인형을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백희나 선생님은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죠. 맞아요. 구름빵, 알사탕, 꿈에서 맛본 똥파리 등 많은 그림책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모두 같이 장수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수탕 선녀님. 우리 동네에는 아주 오래된 목욕탕이 있다. 목욕합니다. 어른 4,000원, 미취학 아동 3,500원. 손을 잡고 온 엄마에게 코안경을 쓴 할아버지가 안경 너머로 우리를 바라본다. 이런 문구 많이 보셨죠? 네, 어른 4,000원, 미취학 아동 3,500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목욕합니다도. 맞아요. 네, 요즘은 좀 많이 없어져서 보기가 힘들지만 예전에는 목욕탕에서 자주 봤던 그런 문구라고 해야 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안경 쓴 할아버지 모습도 네, 상상이 가요. 똑같죠. 네. 네네네.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똑같은 문구를 내걸어 놓은 곳이 있어서 목욕탕이 있네? 하고 올려다보고 지나가거든요. 엄마 따라 자주 갔을 것 같은데 기억이 있을까요? 네, 저도 목욕탕을 간 적은 있지만 네네. 저는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물기가 늘 습하게 고여 있고 그건 그리고 맞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간 곳에 또 들어가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엄마 따라서 간 거 몇 번 안 됩니다. 진짜 그러시구나. 네. 저는 자주 갔었는데 이제 엄마의 등을 꼭 밀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네. 이 장수탕 선녀님을 보면서 그 엄마가 불현듯 보고 싶어졌거든요. 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큰 길가에 불가마랑 얼음방, 게임방도 있는 스파랜드가 새로 생겼다는데 엄마는 오늘도 장수탕이다. 그래도 한 가지 잘 참고 때를 밀면 엄마는 요구르트를 하나 주신다. 이거는 목욕탕 안에 있는 매점에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혹시 지영님은 뭘 좋아하셨나요? 저는 목욕탕에 갔을 때 먹은 거로 말을 하면 구운 계란 그리고 목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혜. 와, 네, 맛있죠. 최고입니다. 네, 요즘은 또 커피들도 많이 마시고요. 이제 우리는 물을 가져갔지만 네. 엄마들은 책에서처럼 요구르트가 최고였죠. 그리고 맛도 좋았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좋아하는 냉탕. 슬금슬금 냉탕으로 다가가자. 덕지 너 감기 걸려도 엄마 모른다? 머리를 감던 엄마가 소리치지만 이미 늦었어요. 풍덩풍덩 발 딛고 개 헤엄치기. 어프 국가대표 덕지 선수 금메달. 꾸르르르륵 꾸르르르륵. 으아
배가 침몰한다. 한 번쯤 다 놀아본 놀이지만 다른 놀이들이 있을까요, 지영님?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물속을 그냥 걸어 다닌다던가 아니면 냉온탕을 오가는 거. 아, 저하고 같네요. 저도 탕 안을 걸어 다니고 이제 탕을 걸을 때 물 힘에 의해서 잘 걸어지지 않잖아요. 네. 네. 나이 들면 근데 관절에 좋대요. 아, 정말요? 네. 덕지는 이렇게 혼자서 신이 나게 놀고 있는데, 이상한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겁먹지 마라, 얘야. 날개 옷을 잃어버려 여태 여기서 지내고 있는 선녀란다. 선녀 할머니였어요. 선녀 할머니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네. 아우,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모르는 척 끝까지 들어드렸어요. 가끔씩 우리도 다 아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추억을 좀 먹고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또 듣게 되고 그냥 안 들은 것처럼 그런 맞아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은 자기의 그 지나갔던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네, 저는 제가 반복해서 했던 말을 다시 하는 때가 많아요. 아, 일명 잔소리죠. 잔소리 듣기 싫어요. 그렇죠. 네. 그림책 속의 그림을 보면 표현들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덕지와 선녀 할머니 노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쏴! 폭포수가 쏟아지는 아래에서 버티기. 또 첨벙첨벙, 첨벙첨벙, 바가지 타고 물장구 치기. 재밌겠어요. 네, 꼬르르르르르, 꼬르르르르르 탕 속에 들어가서 숨 참기.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 물 무서워해요. 예, 덕지를 등에 태우고 선녀 할머니가 또 수영까지 했어요. 힘도 세시네요. 네네네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놀고 오시나요? 대중탕에 들어가면? 우리 지영님은 물을 싫어하신다고 하니까 글쎄요, 그렇게 많이 즐겁게 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물에서 빠져서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무서워해요. 트라우마시다. 네. 트라우마.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목욕탕에 가서 신나게 놀고 오는 동안 저는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데이식스가 부릅니다. 예뻤어.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냐.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 난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않지만 Baby I know it's already over 아무리 원해도 너는 이제 이미 끝나버린 지난 날의 한편의 영화였었단 걸 난 마지막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잘 지내라던 그 목소리 다 그마저도 내겐 예뻤어 내게 보여준 눈물까지 너와 가졌던 순간들은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데이식스의 예뻤어 듣고 오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예쁘십니다. 그런데 얘야, 저게 도대체 뭐냐? 아주 빤하게들 먹더구나. 요구르트요. 요구릉? 잠깐만요. 대답을 하던 덕지는 어디론가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지영님? 요구르트 말을 했으니까 요구르트를 가지러 갔을까요? 때를 밀러 갔을까요? 아, 정말 센스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엄마에게 요구르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때를 밀러 갔어요. 네. 네, 덕지는 뜨거운 탕에 들어가 숨을 꼭 참고 때를 불렸어요. 엄마가 때를 밀 때도 눈물이 나려는 걸 꼭 참았어요. 왜 때 밀을 때 진짜 좀 아파서 애기들은 막 울기 하잖아요. 드디어 엄마가 요구르트를 사주자 덕지는 선녀 할머니께 드렸어요. 요구르트를 먹는 선녀 할머니의 모습은 뭐라 해야 좋을지 저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어떤 느낌일 것 같을까요? 네, 요구르트도 몰랐으니까 좀 처음 먹어보는 맛 해서 표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저는 황홀함 그 자체일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에 이런 맛은 또 없어. 이런 표정. 그림 동화책을 보신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이 조금 말랐지만 선녀 할머니를 또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온 덕지는 결국 감기에 걸리고 말았죠. 겉봐, 엄마 말 안 듣더니 감기 걸렸네. 머리가 아프다. 콧물도 난다. 한밤중에 잠에서 깼다. 아, 머리가 지끈지끈. 목구멍이 따끔따끔. 온몸이 후끈후끈. 아, 너무 아파. 덕지야, 요구릉 고맙다. 얼른 나아라. 선녀 할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 아, 시원해.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감기가 싹 나았다. 고마워요, 선녀 할머니. 오늘은 장수탕 선녀님 그림 동화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아름답고 슬픈 그리고 그리움과 추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장수탕 선녀님 역시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고 재미와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아이와 어른, 어른과 아이가 손잡고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림도 정말 섬세하고 익살스럽답니다. 더위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저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의 김정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안도현 시인의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라는 동시집과 백희나 작가의 동화 장수탕 선녀님을 들고 나와 우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네, 봄에도 여름에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들어보는 동화와 동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많이 와닿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만 즐거운 건 아니겠죠? 여러분의 일상도, 여러분의 피로도 이 동심으로 모두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세요. 네. 여러분, 제가 늘 인디언 달력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7월도 찾아봤습니다. 7월은 열매가 빛을 저장하는 달, 어린 독수리가 나는 달, 천막 안에 앉아있을 수 없는 달, 연어가 때를 지어 강으로 올라오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결실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2025년 7월도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달이 되시길 바라면서 동아랑 동시랑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아의 김정자. 동시에 이지영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저희 물러가도록 할게요. 인디언 순이가 부릅니다. 바닥이 빛나는 것들을 업고. 자작나무 숲으로 어피러 간다. 나이테는 나이테를 가지는 가지를 얻고 마디 굵은 솔가지는 부엉이를 얻고 곤충마저 위어져